48살에 모든 걸 잃고 저는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건설회사 임원으로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회사 비리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해고당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언론에는 제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이 무죄라고 해도 이미 우리 가정은 망가졌어요. 수연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 준우마저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며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강남 아파트도 외제차도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바닷가 좁은 골목을 걸으며 캐리어를 끌고 있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조차 제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헤매던 중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바다와 하늘 게스트하우스라고 쓰여 있었어요. 현관 앞 마당에서 한 여성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뒤돌아본 그녀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예약하신 박진호님이시죠? 낮은 목소리였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민정입니다. 이곳 주인이에요. 방은 2층 끝방으로 준비했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민정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방으로 안내받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는 늘어진 듯 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의 짐을 풀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비리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밤을 새운 날들,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들, 그리고 가족들마저 등 돌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혼자 먹기 그러면 같이 하시겠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1층 주방에서 민정이 차려준 상을 마주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된장국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한 밥상을 마주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맛이 어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도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을 먹네요 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분은 안 계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요양 중이에요. 8년째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지금은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체념과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와 다른 종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겠어요.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도 시작한 거거든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하루였어요. 민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민정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 없이 방에만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정 곁에 있고 싶었어요. 마당에 자란 잡초를 뽑고 게스트하우스 곳곳의 낡은 부분들을 수리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삐걱거리던 문짝을 고치고 새어나오던 수도꼭지도 교체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런 건 돈 주고 사람 불러야 하는 건데. 민정이 감탄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민정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여린 면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민정이 바람 쐬러 나갈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민정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왔으니까 25년 정도 됐네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어업에 종사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저는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렸죠. 민정의 얼굴에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민정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목요일, 민정은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180도 달랐죠. 일이 좀 있어서요. 늦게 들어올 테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있으니까요. 3주째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빠뜨릴 수 없는 일이라서요. 민정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어요. 우산을 쓰고 나간 민정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심해졌어요. 12시가 넘었는데도 민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났는데 원피스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서 말이 아니었어요. 민정 씨, 괜찮으세요? 제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편의점 봉지에서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오늘은 혼자 마시기 싫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민정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민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남편 치료비, 요양비까지 합하면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게스트하우스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술집에서 손님들과 얘기해주는 일이에요. 단란주점이라고 하나요? 나이 든 손님들이 주로 와서 옛날 얘기하고 술 따라주고 그게 다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좀 과하게 술을 드셨어요. 자꾸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피하느라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서 민정의 얼굴이 더욱 애잔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 민정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민정이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정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입맞춤을 했습니다. 짠맛이 나는 입술이었어요. 눈물 때문일까? 바닷바람 때문일까요? 하지만 곧 민정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민정 씨, 저는 유부녀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남은 민정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민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말도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청소는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색한 분위기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민정에게는 큰 부담이었나 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아침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민정이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 봤지만 민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정의 방 문도 굳게 잠겨 있었어요. 민정 씨?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걱정에 잠겼어요. 혹시 제가 그날 밤선을 넘어서 민정이 충격을 받고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요? 사흘째 되는 오후 답답한 마음에 동네 가게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 민정이네.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손님이시죠? 60대쯤 되어 보이는 가게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네, 혹시 민정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시고 계셨나? 민정이 남편이 위독하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다던데. 민정이가 급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구나. 8년째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다던데.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민정이 없는 이 집은 정말 텅 빈 것 같았어요. 민정이 키우던 화초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긴 했지만 서툴렀어요. 민정의 손길이 아니니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던 그 자리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민정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8년간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하다니 얼마나 복잡한 심경일까요?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우리가 입맞춤을 한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민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민정 씨.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보내드렸어요.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민정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지막 사흘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민정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8년 동안 기다렸던 목소리였거든요. 민정이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고생 많이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걱정한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정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 나쁜 여자예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갔으니까요. 아니에요. 민정 씨는 8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입맞춤을,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민정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행복해져도 될까요? 민정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민정 씨가 행복해지는 걸요. 고마워요, 진호 씨.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날 밤 민정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조금씩 평상심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정 곁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고 마당 청소도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민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정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8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해봤어요. 그이가 깨어 있을 때조차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정말 외로웠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민정 씨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민정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카디건을 걸친 민정이 서 있었어요. 어딘가 결연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 씨,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8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이제 막 자유로워진 복잡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이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정이 제 뺨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달빛이 민정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5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져갔어요.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우리의 숨소리와 함께 흘렀습니다. 민정의 체온이 제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저 역시 민정의 8년간의 고독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정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그 밤 우리는 말보다는 서로의 온기로 대화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새벽녘 민정이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느 날 민정이 김장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그리 많이 해요? 제가 물었더니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둘이서 먹을 김치를 담가야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당에서 함께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민정이 김치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도시 양반이 김치는 언제 담가봤겠어요? 제 서툰 손길을 보며 민정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배우면 되죠. 시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48살과 52살,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장을 다 담그고 나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걸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민정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파도가 발밑을 스치며 밀려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앞만 보고 가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묻어두고 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로요. 봄이 오면 민정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꿔볼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요. 가을에는 또 다른 김장을 함께 담글 거예요. 민정이 게스트하우스 간판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늦게 만난 인연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았어요. 48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죠.
중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격정적이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젊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